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한별 마케터 그리고 양다빈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미용 코스메틱의 이제 뷰티 업종 효율을 올리는 매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전에는 이제 뷰티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메틱 쪽 기초 화장품이나 뭐 색조 화장품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코스메틱 시장을 넘어서 이제 콜라겐이나 미백 같은 피부 보조식품, 더 나아가서 이제 체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 이너뷰티 시장까지 이제 뷰티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뷰티 제품이 이제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고, 그런 만큼 이제 온라인 마케팅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럴수록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우리 뷰티 브랜드를 알려야 되잖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뷰티 제품의 이제 특성을 잘 파악하고 또 소구점이 있는 광고 소재를 발굴하고 또 적절한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요거는 DB 업종이 아닌 그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종일 경우 이제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퍼널을 저는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마케팅 퍼널은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충성 이렇게 단계로 각 브랜드가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지, 어떤 전략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느냐에 따른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에는 요것을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생 뷰티 업종의 경우에서는 이제 인지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브랜드들에 대해 알아가고 이제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머무르는 단계인데, 저는 이런 단계에 위치한 브랜드들은 이제 물론 검색 광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브랜딩을 목적으로 한 광고도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특히 이제 뷰티 업종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친구나 지인의 입술색이 예뻐, 그 친구나 입술색이 좀 예쁘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예뻐가지고 뭐 발랐어? 했을 때 이제 보통 말씀하실 때 이제 그냥 립스틱, 뭐 틴트 이렇게 제품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이거 어디 건데, 입땡 뭐 어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브랜드명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브랜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광고 매체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요게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미 뭐 뷰티 브랜드든 아니면은 뷰티 브랜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커요. 왜냐면은 이미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고, 그 제품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기도 많고, 그에 대한 뭐 컬러감이나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뭐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뷰티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할 때에는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를 물론 보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입소문이 오르내리고 했던 그 브랜딩이 됐던 제품들을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색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아무래도 그건 조금 필터가 좀 가미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외로도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봐서 실질적으로 뭐 노보정된 사진들을 보면서 직접적인 색감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가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브랜딩이 되어져 있어야 그 제품을 인지를 하고, 이거 옛날에 봤을 때 이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 브랜드를 다시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랜딩이 조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랜딩의 효과적인 매체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적극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메타 광고는 이용 타겟에 있어서도 이제 뷰티 업종에게 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뷰티 업종에서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40대까지 이제 넓은 범위의 여성분들이 많은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도 뷰티 업종에게는 메타 광고가 조금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메타 자체의 특징으로도 이제 단독 노출도 가능하고 이제 효과적인 소재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영상 소재를 많이 이용하는 뷰티 업종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 브랜딩과 더불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이목을 끌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단독 노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SA 광고, 그러니까 검색 광고 기준으로는 저희가 뭐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립스틱 추천이나 아니면은 뭐 웜톤 립스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광고 지면에 경쟁사들과 함께 동시에 노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팅을 직접적으로 걸 수가 있는데, 이 타겟팅이 예를 들어 뭐 화장품에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관심 있어 할지에 대한 타겟팅을 걸어 놓으면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단독 노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좀 경쟁사들과 동시 노출이 안 돼서 해당 상품만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SA 측에서 좀 티어드 입찰가 경쟁이 너무 좀 치열하다라고 할 경우에도 메타 광고에서도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경쟁도가 떨어지는 거일 뿐이지 메타 광고 안에서도 경쟁도가 좀 치열하기는 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소재 제작을 함으로써, 또는 그 상품이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 갖고 있는 니즈가 다 다를 거예요. 20대는 어떤 걸 위주를 보고 뭐 40대는 어떤 걸 위주를 보고, 그러니까 그 소고점을 다 다르게 잡은 소재 제작을 하면서 연령별로 다르게 소재를 노출시키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에 더불어 이제 메타 광고 소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별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경쟁도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력적인 소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소재를 등록할 때 물론 다양한 이미지와 문구 변경을 통해서 효율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지만, 이제 저는 추가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광고주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쟁사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또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그걸 검색하면은 링크가 하나 뜨는데, 이제 거기에서 모든 광고라는 그 선택창인데 그걸 누르고 이제 원하시는 뷰티 제품의 제품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현재 라이브 중인 이제 광고들이 이제 짜르락 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이런 소구점을 섰네?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맞춰서 잘 광고를 내보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쟁사의 소구점을 알아내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는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차별점이나 강점을 찾아내서 이제 소재에 녹여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뷰티 업종은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빠르게 이 점을 알고 이제 광고에 노출하는 편인데, 광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광고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채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떠한 소재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노출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효율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소재를 보고 좀 괜찮은 소재다라고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좀 장점, 꿀팁 같은 경우로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효율이 괜찮은 소재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거점만 딱딱 뽑아낸, 그러니까 너무 길게 늘어뜨린 그런 텍스트가 아닌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톤앤톤 매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일관성 있게 노출이 되다 보면 얘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를 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제품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초고점이라는 게 뷰티 브랜드가 다 얼추 비슷하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그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화된 키워드를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신생 브랜드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만의 키워드를 잡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자사 브랜드명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막 빨간통 다이어트나 뭐 되게 굉장히 많은 게 있었잖아요. 뭐 토너 같은 경우도 독도 토너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제품들의 브랜드 이름이 빨간통도 아니었고 독도 토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그 대중들이 쉽게 부르고 그 제품 자체를 브랜딩을 했던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좀 더 다르게 키워드를 잡아서 노출시킨다고 하면은 제품도 브랜딩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메타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검색을 통한 이제 자사 검색량도 증가하여 이제 브랜딩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소재 안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같이 집행하면 좋을 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또 뷰티 업종에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이제 노출도도 늘리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체도 좀 추천드려요. 이제 요즘 같은 이제 패션이나 뷰티 이제 소비재 분야에서는 인플루언서 영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 메가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적은 단위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충성도 있는 고객들을 어느 정도 유입시키고 어느 정도 노출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이제 바이럴의 경우에서는 색조나 이런 거에 아까 한별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색조나 이런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체험단 같이 이제 블로그 바이럴을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좀 신뢰도 있게 전달성,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색상이나 발림성 면에서도 이제 자세한 후기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기는 정말 괜찮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이제 브랜딩 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뷰티 업종들도 이런 장점 때문에 다 바이럴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메타 광고를 먼저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딩을 목적으로 이제 메타 광고 집행을 하였으나 그 내부적인 상세 페이지 구성도 너무 괜찮은데 이제 그 제품에 있어서 후기를 보려고 리뷰에 들어갔는데 이제 리뷰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 해당 브랜드를 검색해가지고 그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블로그 지면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인스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이탈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대한 많은 지면에서의 좀 점유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궁금했을 때 그 제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럴이나 뭐 인플루언서 광고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전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주력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대부분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매체를 결합하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탈을 방지하고 그 매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검색 광고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인지도도 낮고 이제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적절한 미디어 믹스는 필요하죠.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제품을 검색해도 상품의 소재나 소고점을 드러내서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역시 이제 검색 광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는 화장품 구매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채널이기도 해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고유를 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초반부터 진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매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 광고나 바이럴 광고도 좋지만은 어쨌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제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또 뷰티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서는 이제 제품의 특성, 시즌 타겟층을 이용한 키워드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믹스로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많고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에 노출시켜 상품 구매 확률을 좀 높이거나 혹은 이제 경쟁 상품 수가 적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서 적은 CPC와 더불어서 이제 상품 구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검색량 높은 키워드의 경우는 거의 빅브랜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신생 브랜드나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노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부 키워드나 이제 그룹핑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제 단가를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을 높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안에서는 이제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잡히게끔 노출용 상품명을 이제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딱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이제 뭐 자사명 플러스 뭐 용량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키워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유입 키워드를 확인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뷰티 업종에서의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입찰가가 굉장히 셉니다. 뭐 보통 한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한 5,000원에서 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예산을 계속 태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제 키워드 설정을 하셔서 좀 다른 쪽으로 키워드를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빅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전환되는 매출액이 더 많기는 하지만 저희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 메인 키워드를 노출시켰을 때 클릭만 되고 클릭만 되고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 브랜드와는 좀 맞지 않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키워드 설정을 하여 그 외로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저희만의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시간대별로 좀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경쟁도가 치열한 만큼 저희가 품질 지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편이기는 해요. 품질 지수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한 그 키워드와 그리고 그 소재를 광고를 얼마나 클릭을 했고 그리고 클릭한 거에 있어서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그 지표를 말하는 뭐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품질지수의 중요성을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높아야지만 경쟁사들이랑 같은 입찰가로 노출을 했을 때 이제 더 높은 순위로 노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품질지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라고 하시면은 시간대별 보건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느 시간대에 노출이 좀 잘 되고 클릭이 잘 되고 그리고 전환이 잘 발생되는지를 파악해서 좀 저효율 시간대는 입찰가를 낮춰가지고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시간대는 아예 광고 오프를 하시던 그리고 좀 효율이 괜찮은 시간대에서는 입찰가를 상대적으로 올려가지고 전체 예산에서의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홍보 문구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소구점들을 어느 정도 담아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아서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링크는 확장 소재가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홍보 문구 등록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문구도 이제 제가 여러 뷰티 브랜드를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뭐 꼭 그 제품의 어떤 소구점에 있기보다는 이제 브랜드에 있어서 뭐 배송비 무료 배송 이런 것도 많이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1+1 할인 이벤트 같은 점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PC랑 모바일 분류를 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PC랑 모바일별로 노출되는 입찰가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경쟁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모바일에서만 입찰가가 높은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PC에서의 검색량이 낮더라도 그 안에서 전환이 잘 발생된다고 하면은 입찰가가 똑같이 높을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초반에 이거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 되고 예산이 너무 누수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PC랑 모바일을 분류해서 그거에 맞게 노출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서 이제 입찰가를 따로따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키워드 같은 거를 검색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PC 분석하는 툴에서 PC랑 모바일 중에 한번 보면은 거의 이제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찰가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미디어 믹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배너 광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SNS, 검색 광고, 바이럴 광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한 번도 이제 그걸 노출을 시켜본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월마다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일단 단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업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월 10건에서 20건 정도는 좀 꾸준히 발행을 하고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그 건수를 좀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럴 광고를 제외하고 이제 메타 광고랑 그리고 검색 광고 예산 비중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 광고를 조금 더 한 6대4 비율로 두고서 광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야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인지 흥미 단계를 거치고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브랜딩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면은 거기에 조금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6대4. 근데 브랜딩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SA 측에서의 이제 경쟁도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 네트워크 배너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다빈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그런 매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그 안에서의 경쟁도가 많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의 입찰가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카카오 쪽으로도 한번 다르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할 것이고 네이버 측에서는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땐 다른 매체로도 한번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좀 대략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해당 타깃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 업종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고 우리는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광고를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매체 저 매체 정말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매체라는 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정말 간단하게 뭐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안에서도 뭐 배너 광고가 있을 수 있고 검색 광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색 광고 안에서도 벌써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 그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매체는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판매 관리도 해야 되는데 마케팅까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희 대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던데 사실상 그런 분들도 저희 대행사 마케터 분들과 같이 협업해가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외 매체를 진행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국내 매체 진행하면은 별도 수수료도 따로 안 들고 그냥 저희가 성과 개선을 통해서 대표님 브랜드 성장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더 큰 부분이라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 편안하게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참 광고적인 면에서 상담이 많이 오는데 무슨 업종인데 이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광고를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광고 효율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고 세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그 계정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주신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한번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게 세팅을 하는 게 정말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고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도 라이브를 하면서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세팅하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정말 훅 상승하기도 하고 훅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물론 기술이 없어서 떨어지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그렇게 세팅한 게 해당 업종에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마케터이기 때문에 그 매체에는 최대한 이제 어떤 전략이 좀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로도 혹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다빈대리님? 이제 광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광고주분들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제 뷰티 브랜드에 있어서 좀 많이 질문을 들었었던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 메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자사몰이 없어도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멜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내부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걸 조금 권유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 외로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웬만한 모든 광고들은 자사몰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효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자사몰 내에 저희가 스크립트라는 거를 픽셀을 설치를 해서 그거를 결과로 이제 뭐 전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입이 됐고 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만으로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매체로만 일단은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는 뭐 전환 추적에는 큰 무리가 없기는 합니다만 미디어 믹스로 네이버나 구글이나 메타 광고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매체에서 효율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메타 광고에서 효율이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 조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전환 추적이라는 게 저희가 간단하게 NT 파라미터라는 값을 좀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거기 안에서도 저희가 그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자사몰이 있는 경우가 좋고 자사몰 없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땐 저희가 무수 확보밖에 할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사몰을 통해서 이제 메타 광고를 돌렸을 때는 저희가 리타게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그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상품을 이제 한 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품 구매한 사람한테는 굳이 그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광고 노출 제한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만 광고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타겟팅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 메타 광고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광고주분들에 있어서 이제 먼저 자사몰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자사몰이 있으신데 이제 이런 메타 광고 시스템을 잘 모르고 픽셀 같은 거를 설치를 안 하시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픽셀을 설치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제 아까 한별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고 픽셀 설치까지 이제 이런 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에서 집행하는 광고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픽셀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내에서도 이제 검색 광고나 그런 거 집행하실 때 저희가 간단하게 그 안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리미어 로고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유입되는 페이지가 어디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탈이 되는 페이지가 어딘지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체류 시간이 가장 긴 페이지도 저희가 그 안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세 페이지도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메타 광고 보고서 유입이 됐을 때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리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는 상세 페이지 구성을 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빈 대리님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전환율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좀 넣어줬으면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기본 이미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이 영상 소재 자체도 요즘에 숏폼이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목을 확 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길지 않으면 웬만해선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넣었을 때 맨 위쪽의 부분에서 이제 이목을 확 끄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실제 활용 샷들 이제 어떻게 발리는지 뭐 어떤 식으로 색상이 나뉘는지 이런 것들 조명에 따라서 뭐 자연광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좀 자세히 좀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제 또 중요하죠. 좀 후기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 뭐 화장품 제품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이제 뷰티 미용 제품에 있어서 뭐 이런 쫀쫀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건조한 피부가 이렇게 탄력 있는 피부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후기의 비포 애프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너무 과장되지만 않으면은 뭐 사람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비포 애프터가 단순히 그냥 바르기 전, 바르기 후 그냥 사진이 아니고 뭐 수분감 체크하는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바르기 전에는 뭐 수분도가 뭐 몇 %였다가 바르고 나서는 수분감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걸 좀 넣어주니까 저도 좀 신뢰도가 생겨서 그런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주셔서 상세 페이지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완벽한 상세 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기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세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 좀 고민이 되신다. 아니면은 유입은 잘 되는데 이탈률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 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뷰티 업종 관련해가지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첫 번째로는 메타 광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색 광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 순으로 말씀드렸고 예산을 사용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바이럴 광고가 6, 메타 광고가 6, 그리고 검색 광고가 4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거 녹화된 영상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혹시 뷰티 업종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약간 기다리기 앞서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신년도 다가오고 해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광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뷰티 업종에서도 이제 이너 뷰티 업종도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도 저 요즘에 이제 신년에 있어서 다들 다이어트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이너뷰티 업종이 조금 신년 관련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는 어떤 광고 매체가 조금 효율적일까요? 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메타 광고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메타 광고로 좀 계속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사몰까지 이제 유입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포 애프터 이런 영상 소재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근데 메타 광고 내에서 비포 애프터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조금 유의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신체 일부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제 소재에 녹여내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돼서 이제 다이어트 상품 같은 경우를 광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들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해가지고 다이어트 약을 검색하는 거는 이제 내년 들어가서부터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년부터는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광고를 노출시키면 이제 미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뭐 내년에도 진짜 다이어트 안 할 거예요? 이제 1월 1일인데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소구들을 넣어가지고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살 것 같네요. 그런 소구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약간 네. 소비자들이 좀 찔리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 궁금하신 사항 있다고 하면은 편하게 이쪽 양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